속에서 걷는 자만이 빛의 소중함을 안다. 나는 정의를 위해 악마의 가면을 썼다. 하지만 때로는 그 가면이 내 얼굴보다 더 진짜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이 도시의 화려한 넌사인 아래 썩어가는 악취를 맡으며 나는 오늘도 웃는다. 나의 심장은 차갑게 식었지만 내 총구는 언제나 뜨겁게 불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다. 강남의 심장부에 위치한 클럽 디 어비스. 디 아비스의 밤은 낮보다 뜨거웠다. 심장을 짓누르는 듯한 EDM 비트가 고막을 때리고 레이저 조명은 춤추는 군중들의 욕망을 적나라하게 비췄다. 돔페리뇽 샴페인이 물처럼 흐르고 값비싼 향수 냄새와 매캐한 담배 연기가 뒤섞인 이곳은 돈과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무법지대였다. VIP룸. 가장 안쪽 붉은 벨벳 소파에 강도진이 삐딱하게 앉아 있었다. 화려한 호피무늬 실크 셔츠 단추를 3개나 풀어헤치고 목덜미에서 쇄골까지 이어지는 용 문신을 드러낸 그는 영락없는 양아치 건달이었다. 그의 눈은 반쯤 풀려 있었고 손에 든 위스키 잔은 위태롭게 흔들렸다. 에어이, 강 미친가에 적당히 좀 마셔. 장 형님 오실 시간 다 됐어. 옆에 앉아있던 조직의 행동대장. 민머리 칠성이 도진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도진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젖혔다. 격정도 팔자다 칠성가. 장 형님은 나처럼 즐길 줄 아는 놈을 좋아해. 너처럼 초상집 분위기 풍기는 놈 말고. 도진은 잔에 남은 술을 단숨에 털어놓고 소파 깊숙이 몸을 묻었다. 겉보기엔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것 같았지만 그의 신경은 맹수처럼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도진의 시선이 느릿하게 방안을 훑었다. 동쪽 출입구에 권총을 숨긴 경호원 둘. 서쪽 비상구 쪽에는 덩치 큰 러시아 마피아 셋. 그리고 천장에 달린 환풍구 위치까지. 그는 5년 동안 흑룡파라는 거대 범죄 조직에 잠입해 강 미친개라는 별명으로 살아왔다. 오늘 밤은 흑룡파와 러시아 무기 밀매 조직 간의 거래가 있는 날이다. 그의 임무는 놈들을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내역과 배후가 담긴 마이크로 SD카드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잠시 후 묵직한 오크통 문이 열리고 장도살자라 불리는 장석구가 들어왔다. 얼굴을 가로지르는 흉터와 살벌한 눈빛. 그 뒤로 정계 조직원 6명이 병풍처럼 둘러섰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물건은 장석구가 자리에 앉으며 짧게 물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금발의 러시아인은 은색 07 가방을 테이블 위로 밀었다. 칠성이 다가와 가방을 열자 기름칠이 잘 된 최신형 자동 소총들이 차가운 광택을 뽐냈다. 좋군. 돈은 확인했나? 러시아인이 서툰 한국어로 물었다. 장석구는 품에서 검은색 메모리 카드를 꺼내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흔들었다. 스위트루스 비밀 계좌로 이체 완료했다. 이건 다음 거래 장소와 루트가 담긴 정보지. 하지만 장석구의 말이 끊겼다. 그의 시선이 방 안을 천천히 훑더니 자는 척하고 있는 도진에게서 멈칫하다가 이내 칠성에게로 향했다. 이 방에 쥐새끼가 한 마리 있더군. 순간 도진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정체가 탄로난 것인가 그는 호흡을 조절하며 근육을 이완시켰다. 당장이라도 튀어나갈 준비를 하면서 쥐새끼란요 형님 설마 저를... 칠성이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래 너 말이야. 다앙. 굉음과 함께 칠성의 이마에 붉은 구멍이 뚫렸다. 칠성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유리 테이블 위로 쓰러졌다. 사방으로 튀는 핏방울. 여자들의 비명소리가 음악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죽여. 러시아 놈들도 한패야. 장석구가 소리치며 테이블을 엎어 엄폐물로 삼았다. 순식간에 VIP룸은 전쟁터로 변했다. 러시아 마피아들도 즉각 방역에 나섰다. 총탄이 빗발치고 값비싼 술병들이 박살났다. 도진은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소파 뒤로 몸을 숨겼다. 그의 눈은 오직 하나 장석구의 손에서 떨어진 메모리 카드만을 쫓았다.
혼란을 틈타 장석구가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다. 그때 러시아 조직원 하나가 칼을 들고 장석구의 등 뒤를 노렸다. 지금 장석구가 죽으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다. 도진은 바닥에 굴러다니던 샴페인 병을 집어들고 몸을 날렸다. 폐억! 도진이 러시아 조직원의 후두부를 가격했다. 놈이 비틀거리는 사이 도진은 놈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장석구 앞을 막아섰다. 형님, 이쪽입니다. 오강 미친가에 역시 너밖에 없구나. 장석구는 도진의 어깨를 짚으며 감동한 듯 소리쳤다. 도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장석구를 부축하는 척하며 그의 재킷 주머니에 들어있던 메모리 카드를 눈보다 빠른 손놀림으로 빼냈다. 카드는 순식간에 도진의 바지 주머니 속으로 사라졌다. 그때였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정문이 폭파되며 희뿌연 연기가 들이닥쳤다. 경찰이다. 전원 무기 버리고 투항해. 카랑카랑하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 연기 속에서 방탄조끼를 입고 머리를 질끈 묶은 여자가 걸어 들어왔다. 한 미소 경감. 서울지방 경찰청 마약 수사대의 에이스이자 도진의 천적이었다. 젠장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네. 도진은 속으로 욕을 삼켰다. 빌어먹을 짭새들. 장석구가 총을 들어 한 미소를 겨눴다. 도진은 다급하게 장석구의 팔을 쳐서 총구를 천장으로 돌렸다. 타탕 총알이 샹들리에를 박살냈다. 형님, 지금 쏘면 다 죽습니다. 제가 막을 테니 비상구로 튀십시오. 도진이 비장한 표정으로 외쳤다. 장석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뒷문으로 사라졌다. 이제 방 안에는 도진과 한미소, 그리고 쓰러진 조직원들만 남았다. 한미소는 도진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에게 강도진은 돈만 주면 경찰에게 정보를 팔아넘기는 의리도 없고 신념도 없는 양아치 정보원에 불과했다. 강도진, 너까지 여기 껴있었어. 바닥에 엎드려. 한미소가 권총을 겨누며 다가왔다. 도진은 능청스럽게 양손을 들며 특유의 헐렁한 미소를 지었다. 아이고, 우리 한 팀장님. 오늘 화장이 좀 뜨셨네. 데이트하다 오셨나? 닥쳐. 한미소는 망설임 없이 도진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퍽 소리가 났지만 도진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 반동을 이용해 몸을 회전시키며 한미소의 손목을 낚아챘다. 이거 놔봐. 한미소가 당황하며 반대손으로 훅을 날렸지만 도진은 이미 그녀의 품 안으로 파고들어 귓가에 속삭였다. 미안하지만 팀장님 오늘은 잡혀드릴 수가 없네요. 도진은 한미소를 가볍게 밀쳐 소파 위로 넘어뜨렸다. 그녀가 다시 총을 잡기 전 도진은 의자를 집어던져 통유리 창문을 박살냈다. 쨍그랑 거대한 유리 파편들이 강남의 밤거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여기서 한미소의 고함 소리를 뒤로하고 도진은 3층 높이에서 망설임 없이 몸을 던졌다. 바람이 귀를 때렸다. 도진은 건물 아래 주차되어 있던 트럭의 천막 위로 떨어졌다가 탄력을 이용해 바닥으로 굴러 낙법을 취했다. 온몸의 뼈가 울리는 고통.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어두운 골목길로 숨어들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주머니 속에 차가운 감촉 메모리 카드가 무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인적이 드문 뒷골목 가로등조차 깜빡거리는 그곳에 검은 세단 한 대가 길을 막고 서 있었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셋이 내렸다. 그들은 경찰도 흑룡파도 아니었다. 그들의 손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과 나리 시퍼런 군용 단검이 들려 있었다. 살인 기계들. 도진의 본능이 경고음을 울렸다. 물건 내놓고 죽어라. 가운데 선 남자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따라 인기가 많네나. 도진은 피 묻은 셔츠 소매를 걷어올리며 자세를 잡았다. 총을 든 놈이 먼저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도진은 옆에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차놈의 시야를 가렸다. 피슝 소음기를 거친 총소리가 허공을 갈랐다. 도진은 짐승처럼 튀어나갔다. 칼을 든 놈이 찌르기를 들어오자 도진은 몸을 비틀어
피함과 동시에 놈의 팔꿈치를 가격했다. 우두둑 뼈가 부러지는 소리. 놈이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도진은 놈의 명치를 무릎으로 올려쳤다. 하지만 세 번째 놈이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놈의 단검이 도진의 옆구리를 길게 그었다. 이유지, 살이 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도진은 이를 악물고 방역했다. 그는 부상당한 몸을 회전시켜 뒤차기를 날렸고 놈은 턱을 맞고 나가 떨어졌다. 마지막 남은 총잡이가 다시 조준하려 했다. 도진은 바닥에 떨어진 단검을 집어들고 전력으로 투척했다. 단검은 정확히 총잡이의 손등에 꽂혔다. 총잡이가 총을 떨어뜨리고 손을 부여잡았다. 도진은 그 틈을 타 골목의 담장을 넘어 반대편 대로변으로 달렸다. 뒤에서 욕설과 발자국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그들은 도진을 놓쳤다. 30분 후 명동의 공중화장실. 도진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피와 먼지로 뒤범벅된 얼굴, 찢어진 명품 셔츠. 꼴이 말이 아니었다. 그는 세면대에서 거칠게 피를 닦아내고 가방에 미리 준비해둔 검은색 후드티로 갈아입었다. 모자를 푹 눌러 쓰자 화려했던 강남 건달은 온데간데 없고 평범한 청년만이 남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메모리 카드를 꺼내 불빛에 비추어 보았다. 이 작은 조각 하나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대한민국의 썩어빠진 환부가 담겨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정점에는 그 사람이 있을 것이다. 도진은 화장실을 나와 인파 속으로 섞여들었다. 대형 전광판에는 방금 전 클럽 사건이 속보로 나오고 있었다. 경찰 강남클럽 급습을. 용의자 강모 씨 도주 중. 화면에는 한 미소가 분통을 터뜨리며 현장을 지휘하는 모습이 잡혔다. 그녀의 눈은 이글거리고 있었다. 도진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미안해 한 팀장. 하지만 이 싸움은 나 혼자 해야 해. 당신이 다치는 건 싫거든. 그는 욱신거리는 옆구리를 움켜쥐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진짜 사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아침은 언제나 전쟁터와 다를 바 없었다.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 복도를 뛰어다니는 순경들의 군화 발자국 소리, 그리고 밤새 잡혀온 취객들의 고성방가가 뒤섞여 거대한 소음의 바다를 이루고 있었다. 그 혼란스러운 공기 속에는 믹스커피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오래된 서류 뭉치에서 나는 곰팡내 등 퀴퀴한 냄새가 배어 있었다. 강도준은 청사 로비에 회전문이 돌아가는 리듬에 맞춰 휘파람을 불며 들어섰다. 어젯밤에 화려했던 호피 무늬 실크 셔츠는 온데간데 없고 오늘은 무릎이 튀어나온 회색 트레이닝복 바지에 낡은 슬리퍼를 끌고 있었다. 머리는 며칠 감지 않은 듯 까치집을 지었고 한 손에는 편의점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영락없는 동네 백수 혹은 경찰서 단골 정보원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허름한 옷차림 속 옆구리에는 붕대가 단단히 감겨 있었다. 어젯밤 암살자의 칼에 베인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고통을 숨기는 것은 그에게 숨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AOE 김순경, 오늘 얼굴이 환하네. 어제 당직 아니었어. 도진이 로비 데스크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젊은 순경에게 너스레를 떨었다. 김순경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가 도진을 확인하고는 인상을 찌푸렸다. 아, 깜짝이야. 강도진 씨입니까? 또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한 팀장님, 지금 기분 엄청 안 좋으십니다. 웬만하면 나중에 오시죠. 기분이 안 좋아. 그럼 내가 더 가봐야지. 내가 바로 한 팀장님의 엔돌핀 아니겠어. 도진은 킬킬대며 보안 게이트를 능숙하게 통과했다. 5년 동안 이중 생활을 하며 경찰청은 그에게 제 집 안방이나 다름없었다. 물론 겉으로는 돈 몇 푼의 정보를 파는 하이에나 취급을 받았지만 말이다. 마약 수사대 사무실 문 앞에 다다르자 안에서 누군가 책상을 내리치는 굉음이 들려왔다. 그걸 지금 보고라고 하는 거야. 눈앞에서 용의자를 놓치고 증거물까지 사라졌는데. 한 미소의 목소리였다. 도진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역시 예상대로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표정을 비굴함 모드로 전환한 뒤 문을 활짝 열었다.
충성 시민의 지팡이, 우리 한 팀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사무실에 정적이 흘렀다. 팀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도진에게 꽂혔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멸과 귀찮음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사무실 중앙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던 한 미소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서는 레이저가 나올 것만 같았다. 강도진, 그녀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어젯밤 클럽 디 어비스, 너 거기 있었지? 미소가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녀의 기세에 눌린 다른 형사들이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다. 도진은 짐짓 겁먹은 척하며 두 손을 들고 뒷걸음질 쳤다. 아이고 팀장님, 무슨 섭섭한 말씀을. 저는 어제 집에서 얌전히 컵라면 먹고 잤는데요. 그 클럽 물이 좋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저 같은 거지가 거길 어떻게 들어갑니까? 거짓말하지 마. 현장 CCTV에 내 뒷모습이 찍혔어. 그리고 창문을 깨고 도망친 놈 그 특유의 촐싹대는 몸놀림은 딱 너였어. 미소는 도진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이에 유지, 하필이면 미소의 주먹이 도진의 상처 부위를 꾹 눌렀다. 날카로운 통증이 전신을 관통했지만 도진은 비명을 지르는 대신 과장된 엄살을 피웠다. 아야야 팀장님, 사람 잡네. 경찰이 선량한 시민을 이렇게 폭행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겁니다. 선량한 시민 네가. 미소는 코웃음을 치며 멱살을 더 세게 쥐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숨이 닿을 정도로 가까워졌다. 도진은 그녀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그녀의 순수한 분노와 열정을 읽었다. 내오무 가까워 한 팀장. 그러다 정들겠어. 도진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팀장님, 진정하세요. 예쁜 얼굴에 주름 생깁니다. 그리고 어젯밤 일은 정말 오해라니까요. 제가 비슷한 놈을 보긴 했습니다. 키는 저만하고 아주 잘생긴 놈이더군요. 장난치지 마. 미소가 소리치려는 순간 사무실 문이 다시 열리며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세운 소란인가 한 경감. 순간 사무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미소는 즉시 도진의 멱살을 놓고 차렷 자세를 취했다. 도진 역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고개를 숙였다. 문 앞에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은발이 섞인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기고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는 남자. 대한민국 경찰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현재 경찰청 서열 2위인 박태수 차장이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모델처럼 훤칠한 키에 냉철한 인상을 가진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경찰대학 수석 졸업 최연소 경정 승진 등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이재혁. 박태수의 예비 사위이자 도진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엘리트 경찰이었다. 차장님 오셨습니까? 미소가 깍듯이 격려했다. 박태수는 인자한 미소로 손을 저었다. 편하게 하게. 지나가다가 자네 목소리가 들려서 들러봤네. 수사는 잘 되어가나? 죄송합니다. 어제 현장에서 용의자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단서는 확보했습니다. 미소의 보고에 박태수의 눈빛이 찰나의 순간 날카롭게 빛났다. 하지만 그 변화는 너무나 미세해서 도진과 같은 전문가가 아니면 알아차리기 힘들었다. 난소라. 도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만 치켜뜨고 박태수를 관찰했다. 겉으로는 인자한 할아버지 같지만 도진은 알고 있었다. 저 남자의 그림자가 이 도시를 덮고 있다는 것을. 흑룡파가 그토록 두려워하며 상납금을 바치는 윗선.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었던 그 존재. 너무 조급해하지 말게 한 경감. 자네의 열정은 높이 사지만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숲을 보는 지혜도 필요한 법이야. 박태수가 미소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그것은 격려처럼 들렸지만 도진의 귀에는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말라는 은밀한 경고로 들렸다. 그때 뒤에 서 있던 이재혁이 도진을 차가운 눈빛으로 훑어보았다. 한 팀장, 이 민간인은 뭡니까? 수사 기밀이 유출될 수도 있는데 외부인을 함부로 들이면 안 됩니다. 재혁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적대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도진과 같은 부류를 혐오했다. 법의 테두리 밖에서 기생하는 벌레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도진은 짐짓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나섰다. 아이고, 이 경정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 저는 그냥 경찰 행정에 협조하러 온 선량한 시민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사이에 외부인이라니 섭섭합니다. 도진이 친한 척하며 재혁에게 다가가려 하자 재혁은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뒤로 물러섰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냄새납니다. 냄새라니 이건 남자의 향기인데. 도진은 킁킁거리는 신용을 하며 겨드랑이를 들어 올렸다. 사무실 안의 형사들이 킥킥거렸다. 재혁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만하게. 박태수가 낮은 목소리로 상황을 정리했다. 그는 도진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마치 엑스레이처럼 도진의 내면을 꿰뚫어 보려는 듯 했다. 도진은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지만 바보 같은 헤헤거리는 웃음을 잃지 않았다. 자네가 강 도진인가 이야기는 많이 들었네. 정보력이 대단하다고. 과찬이십니다, 차장님. 저는 그저 입에 풀칠이나 하려고 주워들은 풍어를 읊을 뿐입니다요. 도진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비굴하게 대답했다. 그래, 때로는 주워들은 풍월이 진실보다 날카로울 때가 있지. 앞으로도 우리 한경감을 잘 도와주게. 박태수는 묘한 여운을 남기고 돌아섰다. 재혁은 도진을 한 번 더 경멸스럽게 노려보고는 박태수의 뒤를 따랐다. 그들이 사라지자 사무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미소는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신경질적으로 넘겼다. 강도준, 너 진짜 할 말 없으면 당장 나가. 나 지금 바빠. 미소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도진은 나가는 대신 슬그머니 그녀의 책상 모서리에 걸터 앉았다. 팀장님, 그렇게 맨땅에 헤딩만 하니까 범인을 놓치는 겁니다. 뭐, 이 자식이 진짜. 미소가 발끈하며 일어서려 하자 도진이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쉿 소리를 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평소의 장난기는 사라지고 진지하고 낮은 저음이 그녀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어제 클럽에서 거래된 물건 러시아제라고 했죠. 근데 요즘 러시아 화물선은 인천항 검색이 까다로워서 잘 안 들어옵니다. 미소는 멈칫하며 도진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무서운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대신 냉동 참치로 위장한 컨테이너는 검역이 느슨하다는 소문이 있더군요. 특히 부산 쪽 라인을 타고 올라오는 물건들 말입니다. 그것은 결정적인 힌트였다. 도진이 훔쳐낸 메모리 카드, 아직 암호를 풀지는 못했지만 겉면에 적혀있던 일련 번호가 부산항 물류 코드와 일치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미소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즉시 키보드를 두드려 부산항 입항 기록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네요. 이거 확실한 정보야. 에이, 제가 언제 확실한 거 가져오는 거 봤습니까? 그냥 카더라. 통신이죠. 도진은 다시 능청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와 책상에서 내려왔다. 정보료는 외상으로 달아둘게요. 나중에 소주나 한 잔 사십시오. 그는 손을 흔들며 사무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잠깐. 미소가 그를 불렀다. 도진이 멈춰 섰다. 네오, 어제 정말 클럽에 안 갔어. 미소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 껄렁한 남자에게 무언가 숨겨진 면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도저히 짐작할 수 없었다. 도진은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어깨를 으쓱했다. 글쎄요, 꿈에서는 갔을지도 모르죠. 거기 물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는 휘파람을 불며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복도로 나온 도진의 표정은 급격히 차가워졌다. 그는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를 짚고 거울을 노려보았다. 박태수, 방금 마주친 그 남자의 눈빛. 그것은 자애로운 윗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싹을 잘라버리려는 포식자의 눈이었다. 박태수는 이미 눈치를 챘을지도 모른다. 내부에 쥐새끼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쥐새끼가 바로 자신의 눈앞에서 꼬리를 흔들던 강도진이라는 것을. 가임은 이제 시작이야, 영감님. 도진은 주머니 속에 메모리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이 카드의 암호를 푸는 순간 전쟁은 전면전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그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열기를 식혔다.
물에 젖은 그의 얼굴에서 광대 같은 미소는 사라지고 고독한 늑대의 살기가 드러났다. 그때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누군가의 통화 소리가 들려왔다. 네, 청장님. 놈을 놓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도진이라는 자를 주시하겠습니다. 이재혁의 목소리였다. 도진은 숨을 죽였다. 역시 박태수는 이미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사위가 될 이재혁을 이용해 자신을 감시하려 하고 있다. 상황이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었다. 도진은 소리 없이 화장실을 빠져나왔다. 이제 그에게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경찰서도, 거리도, 심지어 자신의 집조차도.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암호화된 메시지 앱을 켰다.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조력자, 해커, 키보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물건 확보했다. 작업실에서 보자. 그리고 라면 끓여놔. 도진은 경찰청 정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뿌옇게 흐려져 있었다.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았다. 그의 상처가 다시 욱신거리기 시작했다. 피비린내 나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에 기어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네온사인의 붉은 빛이 빗물에 번져 도시 전체가 피를 흘리는 것처럼 보였다. 강도진은 빗줄기를 뚫고 용산 전자상가의 낡은 건물 지하로 들어섰다. 곰팡이 냄새와 뜨거운 전자기기 열기가 뒤섞인 공기가 그를 반겼다. 철제 셔터를 2번 잠시 쉬었다가 3번 두드리는 암호를 보내자 셔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반쯤 올라갔다. 도진은 허리를 숙여 안으로 들어갔다. 에워서 와라 미친개. 꼴이 그게 뭐냐. 물에 빠진 생쥐 꼴이네. 수십 개의 모니터에 둘러싸인 차에 컵라면을 먹던 뚱뚱한 남자가 킬킬거렸다. 천재 해커이자 도진의 오랜 정보통 별명 키보드였다. 잔말 말고 이것 좀 봐줘. 어제 목숨 걸고 가져온 거야. 도진은 젖은 후드티 모자를 벗으며 주머니에서 방수팩에 담긴 마이크로 SD카드를 꺼내 던졌다. 키보드는 라면 국물을 들이켜고는 기름진 손을 대충 옷에 문질러 닦고 카드를 받아들었다. 후, 이거 흑룡파 전용 암호화 시스템이네. ES256 방식에다가 자체 알고리즘까지 섞었어. 이거 뚫으려면 꽤나 골치 아프겠는데. 얼마나 걸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대한민국 인터넷 뱅킹 보안 시스템도 뚫었던 몸이라고. 10분. 아니, 5분이면 돼. 키보드는 현란한 손놀림으로 타자를 치기 시작했다. 모니터 화면에 알 수 없는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도진은 뒤편에 있는 낡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옆구리의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지금은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인 긴장감이 더 컸다. 이 카드 안에 담긴 진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빙고 뚫렸다. 키보드의 외침에 도진이 스프링처럼 튀어올라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다. 내용이 뭐야? 어디 보자. 이건 장부네. 흑룡파의 마약 거래 내역, 불법 도박 사이트 수익금. 그리고 키보드의 손가락이 멈췄다. 그의 얼굴에서 장난기가 사라지고 대신 경악과 공포가 서서히 번져 나갔다. 미친. 도진아, 너 이거 알고 있었냐? 뭔데? 뜸들이지 말고 말해. 키보드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해 정기 후원 명단이라는 파일을 열었다. 수많은 이름과 직책,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천문학적인 액수의 뇌물 내역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국회의원, 검사기업 회장,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권력자들이 줄줄이 엮여 있었다. 그리고 그 리스트에 가장 꼭대기 붉은색으로 강조된 이름 하나. 경찰청 차장 박태수. 도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박태수, 경찰의 영웅 청렴의 아이콘. 그리고 도진에게는 아버지와 같았던 존재. 아니, 도진의 친아버지를 사지로 몰아넣고 죽게 만든 배후가 바로 그였다는 말인가. 박태수 차장이라니, 이게 말이 돼. 그 양반이 흑룡파의 뒤를 봐주는 세플론 빅보스였다고. 키보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도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힐 정도였다. 배신감보다 더 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지금까지 박태수를 존경하며 그의 명령에 따라 목숨을 걸고 잠입 수사를 해왔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박태수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한 혹은 경쟁 조직을 제거하기 위한 체스판의 말에 불과했다니. 대어 찾아봐. 확실한 물증이 필요해. 이건 그냥 엑셀 파일일 뿐이야.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원본 장부나 녹취록 아니면 친필 사인이 들어간 계약서 같은 게 있어야 해. 도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끓어오르는 용암 같은 살기가 담겨 있었다. 키보드는 다시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여기 있어. 금고 위치 한남동 빌라 상급을 2호. 박태수의 개인 안가 안지하야. 여기에 흥룡파 보스와의 이중 계약서 원본이 보관되어 있다는 메모가 있어. 한남동. 대한민국 상위 1%만이 거주한다는 부촌. 그곳에 박태수의 비밀 아지트가 있었다. 지금 간다. 도진이 외투를 집어들었다. 야, 미쳤어. 지금 거길 들어간다고. 거긴 경비가 삼엄할 텐데. 게다가 지금 넌 부상 중이잖아. 키보드가 말렸지만 도진은 듣지 않았다. 오늘 밤이 아니면 기회는 없어. 놈들이 이 파일이 털린 걸 알게 되면 증거를 인멸할 거야. 도진은 빗속으로 다시 뛰어들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오직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만이 남아있었다. 한남동의 고급 빌라촌은 고요했다. 높은 담장과 감시 카메라들이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었다. 도진은 검은색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배달 오토바이 기사로 위장해 단지 내로 잠입했다. 3극 2호. 박태수의 비밀 별장. 도진은 건물 외벽의 배수관을 타고 3층 발코니까지 기어올랐다. 옆구리의 상처가 찢어질 듯 아팠지만 아드레날린이 고통을 마비시켰다. 그는 발코니 창문의 잠금 장치를 능숙하게 해제하고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실내는 호화로웠다. 바닥에는 최고급 대리석이 깔려 있었고 벽에는 유명 화가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청렴 결백을 주장하던 경찰 고위 간부의 은신처라고는 믿기 힘든 사치였다. 도진은 키보드가 알려준 정보대로 서재로 향했다. 거대한 책장 뒤 특정 책을 잡아당기자 묵직한 소리와 함께 책장이 움직이며 숨겨진 금고가 나타났다. 여기 있었군. 도진은 청진기를 금고 다이얼에 갖다 대고 미세한 클릭 소리에 집중했다. 딸깍, 딸깍, 또르르, 딸깍. 5분여의 사투 끝에 육중한 금고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현금 다발과 금고에 그리고 낡은 가죽 장부 한 권이 들어있었다.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꺼내 펼쳤다. 첫 장부터 충격적이었다. 박태수의 친필 서명이 찍힌 각서. 흥룡파가 경찰의 수사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매달 거액을 상납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지난 10년간의 거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박태수의 가면을 벗기고 그를 파멸시킬 완벽한 데스노트였다. 도진은 장부를 품에 넣고 금고문을 닫으려 했다. 그때였다. 마비빅. 아주 작은 전자음이 들렸다. 도진의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금고 안쪽 깊숙한 곳 장부가 놓여있던 자리에 무게감지 센서가 있었다. 장부를 들어 올리는 순간 침묵의 경보가 울린 것이다. 젠장, 제시. 같은 시각 서울 시내의 고급 한정식집. 박태수는 예비사위 이재혁과 마주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다. 재혁아, 이번 수사 종결되면 미소랑 날짜 잡아야지. 더 미루지 말고. 박태수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들었다. 네, 차장님. 안 그래도 미소에게 이야기 중입니다. 이번 흥룡파 사건만 해결되면. 이재혁이 공손하게 대답하던 중 박태수의 품 안에서 휴대전화 진동이 짧게 울렸다. 박태수는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꺼냈다. 액정에는 경고 안가 금고 개방됨이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순간 박태수의 눈빛이 돌변했다. 그 온화하던 눈매가 순식간에 차가운 파충류의 눈처럼 변했다. 그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재혁아, 내 차장님, 집에 쥐가 들어왔구나. 아주 더럽고 건방진 쥐새끼가. 박태수의 목소리는 낮고 섬뜩했다. 재혁은 영문을 몰라 당황했지만 장인의 표정에서 살기를 느꼈다. 박태수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받았다. 청소해. 짧고 명료한 명령.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다시 한남동 빌라. 도진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도망쳐야 한다. 그는 장부를 품 안깊숙이 찔러놓고 발코니를 향해 달렸다. 하지만 늦었다. 현관문이 전자 도어락 해제음과 함께 열리고 소음기가 장착된 기관 단총을 든 남자 넷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흑룡파 조직원이 아니었다. 움직임으로 보아 특수훈련을 받은 용병들이었다. 박태수의 개인 사병, 애쉬빙들. 타겟 확인, 사살해. 선두에 선 용병이 차갑게 말하며 방가쇠를 당겼다. 푸푸푸. 소음기를 거친 총성이 실내를 울렸다. 도진은 몸을 날려 소파 뒤로 숨었다. 총알이 가죽 소파를 벌집으로 만들며 솜털이 사방으로 날렸다. 박태수, 이 노인네가 진짜 준비성 하나는 철저하네. 도진은 이를 악물었다. 무기는 허리춤에 찬 권총 한 자루뿐. 탄창에는 총알 15발. 상대는 자동화기로 무장한 전문가 내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죽을 순 없었다. 이 장부를 세상에 공개하기 전까지는 도진은 주머니에서 연막탄 평소 잠입 수사를 위해 가지고 다니던 사제 연막탄을 꺼내 안전핀을 뽑았다. 선물이다 받아라. 그는 연막탄을 거실 중앙으로 던졌다. 흰 연기가 순식간에 거실을 가득 채웠다. 용병들이 당황하며 기침을 하고 시야를 확보하려 애쓰는 사이 도진은 바닥을 기어 부엌 쪽으로 이동했다. 부엌에는 뒷베란다로 통하는 작은 문이 있었다. 도진이 문을 열려는 순간 연기 속에서 용병 하나가 불쑥 튀어나왔다. 여기다. 용병이 총을 겨누었다. 도진은 반사적으로 놈의 총신을 잡고 위로 쳐 올렸다. 총알이 천장에 박혔다. 도진은 놈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턱에 어퍼컷을 날렸다. 놈이 비틀거리자 도진은 놈을 방패 삼아 뒤따라오는 다른 용병들을 향해 권총을 발사했다. 당당, 정확한 사격이었다. 뒤따르던 용병 둘이 어깨와 다리에 총을 맞고 쓰러졌다. 하지만 나머지 하나가 연막을 뚫고 맹렬하게 사격해왔다. 도진은 방패로 삼았던 용병을 밀치고 뒷베란다 문을 박차고 나갔다. 3층 높이의 역시팀이 아래는 콘크리트 바닥이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는 난간을 뛰어넘어 가스배관을 잡고 미끄러져 내려갔다. 손바닥이 배관 마찰열로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1층까지 단숨에 내려왔다. 바닥에 착지하자마자 발목에 찌릿한 통증이 왔지만 그는 절뚝거리며 어둠 속으로 달렸다. 놈이 도망쳤다. 추격해. 등 뒤에서 용병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도진은 숨을 헐떡이며 골목길을 질주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곳은 없다는 것을. 박태수는 자신의 정체를 알았을 것이다. 이제 경찰 전체가 그리고 전국의 범죄 조직이 그를 잡으려 혈안이 될 것이다. 강도진은 이제 경찰도 건달도 아닌 그저 사냥감으로 전락했다. 그는 품속의 장부를 꽉 움켜쥐었다. 그래도 끝은 봐야지. 박태수 내놈이 씌워준 이 가면 내 손으로 벗겨주마. 도진은 어두운 골목의 그림자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빗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지방경찰청 대회의뢰실에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다. 박태수 차장이 단상에 섰고 그 옆에는 이재혁 경정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한 미소팀장을 비롯한 주요 수사관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대형 스크린에 강도진의 사진이 띄워졌다. 하지만 그것은 평소에 장난기 어린 모습이 아니었다. 어젯밤 한남동 빌라 주변 CCTV에 찍힌 마스크를 썼지만 눈매가 선명한 도진의 모습이었다.
주목해주게. 박태수의 목소리는 침통했다. 그는 연기력에 있어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우리 경찰 내부에 오랫동안 암적인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게 되어 유감스럽네. 강도진. 그는 단순한 정보원이 아니었다. 박태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좌중을 둘러보았다. 한미소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흑룡파가 심어놓은 이중 스파이였으며 어젯밤 주요 증인을 살해하고 경찰의 1급 기밀 문서를 탈취해 도주했다. 나는 오늘부로 강도진을 1급 수배자로 지정한다. 회의실이 술렁거렸다. 미소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막았다. 그 껄렁하던 강도진이 살인자라고. 이재혁 경정. 내 차장님, 자네가 수사 본부장을 맡아 반드시 그를 체포해 필요하다면 사살해도 좋다. 알겠습니다. 예히레 따라. 재혁이 칼날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박태수는 마음속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도망쳐봐라, 강도진. 세상 어디에도 네가 숨을 곳은 없다. 죽음만이 너의 유일한 안식처가 될 테니까. 스크린 속 강도진의 사진 위에 붉은색으로 원티드라는 글자가 찍혔다. 사냥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서울의 밤은 잔인할 정도로 화려했다. 거대한 전광판마다 강도진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었다. 1급 살인 용의자 강도진 발견 즉시 신고 요망. 불과 24시간 전만 해도 이 도시의 그림자 속에서 정의를 지키던 그가 이제는 천만 서울 시민의 공공의 적이 되어 있었다. 도진은 훔친 오토바이 헬멧 쉴드 너머로 자신의 수배 전단지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출세했네, 강도진. 연예인도 울고 갈 인지도야. 그는 검은색 가죽 재킷에 깃을 세우고 900sh 바이크의 스로틀을 감았다. 엔진이 맹수처럼 포효했다. 지금 그가 향하는 곳은 도심 외곽의 안전 가옥이 아니었다. 박태수는 이미 도진의 모든 은신처를 알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할 수 있다. 그는 혼돈의 중심 인파가 가장 많은 홍대 거리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박태수의 정보망은 도진의 예상보다 훨씬 촘촘했다. 마포대교 북단 사거리. 신호 대기 중이던 도진의 백미러에 익숙한 차량 번호판이 비쳤다. 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의 검은색 스타렉스. 그리고 조수석에 앉은 남자의 날카로운 눈빛과 마주쳤다. 이재혁이었다. 차하스다. 재혁이 무정의에 대고 외치는 입모양을 도진은 읽을 수 있었다. 동시에 사거리 곳곳에 매복해 있던 순찰차들의 사이렌이 일제히 울부짖기 시작했다. 젠장 껌딱지처럼 끈질기네. 도진은 신호가 바뀌기도 전에 클러치를 튕겼다. 바이크가 앞바퀴를 들썩이며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매엄쳐 사격 개시. 재혁의 명령과 함께 경찰차들이 굉음을 내며 도진의 뒤를 쫓았다. 퇴근 시간의 강변북로는 순식간에 레이싱 트랙으로 변했다. 도진은 꽉 막힌 차량들 사이를 고개하듯 빠져나갔다. 사이드미러가 스칠 듯 아슬아슬한 간격이었지만 그의 핸들링은 신기에 가까웠다. 하지만 진짜 위협은 뒤따라오는 경찰이 아니었다. 쾅! 갑자기 옆 차선에서 검은색 대형 SUV가 튀어나와 도진을 가드레일 쪽으로 밀어붙였다. 창문이 내려가고 복면을 쓴 남자가 기관 단총을 꺼내 들었다. 박태수가 보낸 청소부들이었다. 그들은 경찰이 체포하기 전에 도진을 죽여 입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이 미친놈들이. 도진은 급브레이크를 잡아 속도를 줄였다. 기관 단총이 불을 뿜으며 도진이 조금 전까지 있던 자리에 아스팔트 파편을 튀겼다. 뒤따라오던 일반 승용차가 놀라 급정거하면서 연쇄추돌 사고가 일어났다. 도로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청소부들의 SUV는 멈추지 않고 후진하여 다시 도진을 들이받으려 했다. 도진은 바이크를 눕혀 SUV의 차체 아래로 미끄러지듯 빠져나갔다. 헐리우드 액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저기서 강도진, 뒤에서는 이재혁의 차가 무서운 기세로 쫓아오고 옆에서는 청소부들이 총을 쏘아대는 진퇴양난의 상황. 도진은 강변북로를 벗어나 좁은 시장 골목으로 방향을 틀었다.
재래시장은 저녁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붐볐다. 바이크 엔진 소리에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길을 텄다. 도진은 속도를 줄이며 사람들 사이를 요리조리 피했다. 그는 절대로 민간인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청소부들은 달랐다. 그들은 SUV로 노점을 들이받으며 무자비하게 돌진해왔다. 저 짐승만도 못한 새끼들. 도진의 눈에 분노가 서렸다. 그때 골목 끝에서 꼬마 아이 하나가 떨어진 사탕을 줍느라 길 한가운데 쪼그리고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SUV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아이를 향해 돌진했다. 경찰인 이재혁조차 뒤에서 경적을 울리며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살인 청부업자들에게 자비란 없었다. 도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여지었다. 그대로 달리면 자신은 살 수 있다. 하지만 아이는 죽는다. 에이, 그씨 이번 생은 망했네. 도진은 핸들을 꺾어 바이크를 180도 회전시켰다.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바이크가 아이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품에서 권총을 꺼내 SUV의 운전석을 향해 방가쇠를 당겼다. 당당. 총알은 SUV의 앞 유리창을 뚫고 운전자의 어깨에 박혔다. 운전자가 핸들을 놓치면서 SUV는 방향을 잃고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쾅! 거대한 충격음과 함께 전봇대가 기울어졌다. 하지만 그 충격으로 SUV에 깨진 헤드라이트 파편과 튕겨나온 부속품들이 도진을 덮쳤다. 도진은 온몸으로 아이를 감싸 안으며 바닥을 굴렀다. 날카로운 철판 조각이 도진의 허벅지를 깊게 베고 지나갔다. 도진은 신음을 삼켰다. 아이는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다. 괜찮아 꼬마야. 안 다쳤어. 도진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아이에게 윙크를 해보였다. 아이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멀리서 이재혁과 한미소가 차에서 내려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전봇대에 처박힌 SUV에서도 피를 흘리는 청소부들이 비틀거리며 나오고 있었다. 지금 잡히면 끝이다. 아니, 잡히는 순간 청소부들이 경찰과의 교전으로 위장해 자신을 사살할 것이다. 도진은 절뚝거리며 일어났다. 부서진 바이크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시장의 복잡한 미로 같은 샛길로 몸을 던졌다. 깡도진 거기서. 한미소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지만 도진은 멈추지 않았다. 피가 뚝뚝 떨어져 그의 동선을 표시하고 있었지만 마침 쏟아지기 시작한 장대비가 그의 흔적을 지워주고 있었다. 하늘마저도 아직 그를 버리지 않은 모양이었다. 1시간 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 불리는 백사마을. 가파른 언덕과 다닥다닥 붙은 판잣집들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이곳은 도시의 화려함에서 소외된 이들의 안식처이자 도망자에게는 최고의 요새였다. 도진은 폐가가 된 작은 창고 문을 뜯고 들어갔다.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지만 지금 그에게는 5성급 호텔 스위트룸보다 안락했다. 그는 젖은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허벅지의 상처가 심각했다. 피가 멈추지 않았다. 안개서 챙겨온 응급처치 키트를 꺼냈지만 붕대와 소독약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총알이 스친 것인지 철판에 베인 것인지 상처가 깊게 벌어져 있었다. 이러다 과다출혈로 죽겠는데.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다. 불을 붙이자 희뿌연 연기가 천장으로 올라갔다.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한미소. 아까 시장통에서 그녀는 총을 들고 있었지만 쏘지 않았다. 아이를 구하려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일까? 그녀라면 진실을 알아줄지도 모른다. 하지만 위험 부담이 너무 컸다. 그녀가 자신을 믿어줄 확률은 50대 50. 아니, 지금 상황에서는 10대 90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다. 박태수의 비리가 담긴 장부는 아직 품 안에 있었다. 샤베. 한편 경찰청 수사본부. 분위기는 초상집 같았다. 다 잡은 범인을, 그것도 시장 한복판에서 놓쳤다는 사실에 경찰 수뇌부는 격노했다. 하지만 한미소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현장 CCTV 영상을 돌려보고 있었다. 그녀의 모니터에는 도진이 바이크를 돌려
아이를 구하는 장면이 무한 반복되고 있었다. 이상해. 미소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뭐가 이상합니까, 팀장님? 그놈은 흉악범입니다. 쇼맨십이 좋은 것뿐이라고요. 옆에 있던 후배 형사가 투덜거렸다. 아니야. 흉악범은 자기 목숨이 제일 중요해. 그런데 이 장면을 봐. 미소가 화면을 멈췄다. 도진이 아이를 감싸 안고 바닥을 구르는 장면이었다. 자기 등을 내줬어. 파편이 튀는 방향으로. 이건 본능이야. 누군가를 지키려는 훈련된 본능. 그리고 미소는 또 하나의 의문점을 발견했다. 도진을 추격하던 검은색 SUV. 번호판을 조회해봤지만 대포차 등록되지 않은 불법 차량이었다. 경찰도 아닌데 왜 그들은 도진을 죽이려고 그토록 맹렬하게 달려들었을까? 마치 도진이 체포되는 것보다 죽기를 바라는 것처럼. 도진,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미소의 머릿속에서 어젯밤 클럽에서 도진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꿈에서는 갔을지도 모르죠. 거기 물이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가 넌지시 흘렸던 부산항 냉동 컨테이너 정보. 실제로 오늘 아침 부산항에서 대규모 마약 밀수가 적발되었다. 그 정보는 진짜였다. 미소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5년 전 경찰 학교 수석 졸업자 명단. 그곳에는 없었지만 전설처럼 내려오던 이야기가 있었다. 졸업 직전 갑자기 사라진 천재 생도에 대한 이야기.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정말 만약에 강도진이 우리가 아는 그런 양아치가 아니라면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 바로 발신자 표시 제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비 오는 날에 수채화 좋아하십니까? 모스, 부호 몰스 코드의 약자일까? 아니면 미소의 이니셜일까? 그리고 비 오는 날의 수채화는 백사마을 입구에 있는 오래된 벽화의 이름이었다. 미소는 벌떡 일어났다. 어디 가십니까, 팀장님? 바람 좀 쐬고 올게. 아무도 따라오지 마. 그녀는 권총을 챙겨들고 빗속으로 나갔다. 이것이 함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형사적 직감하니 여자의 육감이 말하고 있었다. 그곳에 가면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제때 백사마을의 낡은 창고. 빗소리가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요란했다. 도진은 고열에 시달리며 벽에 기대앉아 있었다. 시야가 흐려졌다 맑아지기를 반복했다. 녹슨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도진은 힘겹게 눈을 떴다. 역광 속에 서 있는 사람의 실루엣. 손에는 총을 들고 있었다. 왔군요, 팀장님. 도진이 힘없는 목소리로 웃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한 미소였다. 그녀는 총구를 도진에게 겨눈 채 천천히 다가왔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 긴장된 표정. 귓골이 그게 뭐야? 천하의 강도진이. 그러게 말입니다. 데이트 신청치고는 장소가 좀 구질구질하죠. 도진은 피 묻은 손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툭 하고 손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미소는 도진의 창백한 얼굴과 피로 젖은 허벅지를 보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방가수에 걸린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왜 아이를 구했어? 넌 살인자잖아. 동료를 죽이고 도망친 배신자잖아. 미소가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섞여 있었다. 그녀도 믿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가 악인이라는 것을. 도진은 대답 대신 힘겹게 검지손가락을 들어 자신의 젖은 바지 위로, 아니 정확히는 미소가 겨누고 있는 총구의 방향을 향해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톡. 규칙적인 박자. 단순한 손장난이 아니었다. 경찰대학 필수 과목, 통신보안 수업. I'm real police. 나는 경찰입니다. 도진이 입술을 달싹이며 작게 속삭였다. 미소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그 신호를 알고 있었다. 아니, 모를 수가 없었다. 그것은 경찰들 사이에서 위급 상황 시 신분을 밝히는 암묵적인 코드였다. 네오, 정말. 미소는 총을 내렸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왜 그가 항상 현장에 있었는지, 왜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을 구했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슬픈 눈을 하고 웃고 있었는지. 그녀는 다가와 도진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바보야, 왜 이제야 말해? 왜 혼자서 그 고통을 다 짊어지고. 도진은 희미하게 웃으며 정신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농담을 던졌다. 일찍 말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팀장님 우는 모습 생각보다 예쁘네요. 도진의 고개가 툭 하고 떨어졌다. 의식을 잃은 것이다. 강도진, 정신 차려, 도진아. 미소는 그를 품에 안고 흔들었다. 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밖에서는 여전히 거센 비가 내리고 있었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적에서 동료로 아니 그 이상의 끈끈한 유대감으로 묶인 공범자들이 탄생하는 밤이었다. 비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서울의 밤을 집어삼킬 기세로 퍼부어대고 있었다. 한 미소는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춤을 추며 시야를 확보하려 애썼지만 쏟아지는 폭우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조수석에는 의식을 잃은 강도진이 창백한 얼굴로 늘어져 있었다. 그의 옆구리에서 배어나온 피가 가죽 시트를 검게 물들이고 있었다. 죽지마 강도진, 절대 죽지마. 미소는 주문을 외우듯 중걸거렸다. 그녀의 차는 도심을 벗어나 경기도 양평 방향의 국도를 질주하고 있었다. 병원은 위험했다. 박태수 차장의 입김이 닿지 않는 곳, 경찰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은신처가 필요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곳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남겨준 산속의 낡은 별장뿐이었다. 1시간 뒤 차는 숲속 깊은 곳에 위치한 별장 마당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다. 미소는 도진을 부축해 낑낑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건장한 남자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초인적인 힘이 솟아났다. 그녀는 도진을 소파에 눕히고 구급 상자를 가져왔다. 가위를 들어 피에 젖은 도진의 바지를 잘라내자 참혹한 상처가 드러났다. 찢어진 근육 사이로 뼈가 보일 듯 말 듯 했다. 미소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 시간이 없었다. 조금 아플 거야. 참아. 의식 없는 도진에게 말을 건네며 미소는 소독약을 들이부었다. 도진이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몸을 비틀었다. 미소는 망설임 없이 바늘과 실을 꺼냈다. 마취제도 없는 야전 수술이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바늘을 찌르는 순간만큼은 단호했다. 한 땀 두 땀. 살을 꿰매는 동안 미소의 임에도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다. 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장작 난로의 따스한 온기가 차가운 공기를 드고 있었다. 도진은 무거운 눈꺼풀을 천천히 들어올렸다. 낯선 천장이 보였다. 그리고 코끝을 스치는 은은한 라벤더 향기. 피비린내와 화약 냄새가 아닌 사람 냄새였다. 여기가 천국인가?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천국치고는 간호사가 너무 불친절하지 않니? 옆에서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진이 고개를 돌리자 한 미소가 물수건으로 자신의 이마를 닦아주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화장은 다 번져 엉망이었다. 하지만 도진의 눈에는 그 어떤 여배우보다 아름다워 보였다. 아, 지옥이구나. 저승사자가 한 팀장님 얼굴을 하고 있는 걸 보니 도진이 피식 웃으려다 옆구리의 통증 때문에 얼굴을 찌푸렸다. 움직이지 마. 겨우 꿰매놨으니까. 미소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따뜻한 죽이 담긴 그릇을 가져왔다. 매어거. 기운 차려야 도망을 가든 싸우든 할 거 아냐. 도진은 팔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짐짓 과장된 표정으로 팔을 떨며 숟가락을 놓쳤다. 아이고 내 팔이야. 신경이 끊어졌나 보네. 숟가락 하나 들 힘도 없으니 굶어 죽는 게 낫겠어요. 그는 불쌍한 강아지 같은 눈빛으로 미소를 올려다보았다.
미소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엄살 피우지 마. 다리 다쳤지, 팔 다쳤어. 과다출혈로 인한 전신 무력감이랄까. 아, 현기증. 도진이 고개를 푹 떨구자 미소는 한숨을 푹 내쉬고는 숟가락을 들어 죽을 떴다. 입 벌려. 흘리면 죽는다. 아, 도진은 어린아이처럼 입을 크게 벌렸다. 미소가 넣어주는 죽을 받아먹으며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천하의 얼음마녀 한미소 팀장이 직접 밥을 먹여주다니 총에 맞은 보람이 있었다. 맛있네요. 팀장님 시집가도 되겠어요. 시끄러워. 다 먹고 설명이나 해. 대체 5년 동안 그 지옥 같은 곳에서 혼자 뭘 한 거야. 미소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도진은 씹던 죽을 삼키고 천장을 응시했다. 장난기가 사라진 그의 눈빛은 깊고 어두웠다. 5년 전 내 아버지는 억울하게 뇌물 수수 혐의를 뒤집어쓰고 자살하셨어. 유서 한 장 남기지 않고. 나는 알았지. 아버지는 절대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걸. 도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조사해보니 모든 증거가 흑룡파를 가리키고 있었어.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를 덮으려고만 했지. 그래서 결심했어. 내가 직접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내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힌 놈들을 찾아내겠다고. 미소는 말없이 듣고 있었다. 그녀가 알고 있던 양아치강 도진은 타인을 속이기 위한 가면이었고 그 가면 뒤에는 고독하고 처절한 복수심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그리고 찾았어. 그 몸통을. 도진은 품에 간직하고 있던 피 묻은 가죽 장부를 꺼내 미소에게 건넸다. 이게 그 증거야. 미소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받아 펼쳤다. 그리고 몇 장 넘기지 않아 그녀의 손이 멈췄다. 박태수. 그 이름 세 글자가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말도 안 돼. 차장님이.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미소는 고개를 저었다. 박태수는 그녀에게 멘토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경찰이 되겠다고 결심한 것도 정의를 위해 싸우겠다고 맹세한 것도 모두 박태수의 영향이었다. 그런 그가 범죄 조직의 뒷배라니. 믿고 싶지 않겠지만 사실이야. 이 장부에는 박태수가 흑룡파로부터 받은 돈으로 정치 자금을 대고 경쟁 조직을 제거하도록 경찰 병력을 이용한 기록이 다 있어. 도진이 담담하게 말했다. 미소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분노와 배신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장부를 움켜쥐고 어깨를 들썩였다. 어떻게 경찰의 제복을 입고 그런 짓을. 도진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미소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울지 마요 팀장님. 정의는 원래 외로운 법이니까. 이제라도 알았으니 우리가 바로잡으면 돼요. 미소는 도진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다. 도진은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빗소리와 장작 타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을 채웠다. 객티트. 그 시각 경찰청장실. 박태수는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다. 그의 등 뒤에는 이재혁이 차렷 자세로 서 있었다. 재혁아, 내 차장님. 한 경감이 연락이 안 된다더구나. 위치 추적도 안 되고. 박태수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방안의 온도를 10도쯤 떨어뜨리는 것 같았다. 잠시 머리를 식히러 간 것 같습니다. 곧 복귀할 겁니다. 재혁이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다. 박태수는 천천히 뒤로 돌아 재혁을 응시했다. 제안. 혹시 한 경감이 그 범죄자 놈과 내통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미소는 누구보다 경찰로서의 자부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재혁이 강하게 부정했다. 그렇겠지.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알 수 없는 거야. 강도진 그놈은 사람을 현혹하는 재주가 있어. 놈은 지금 훔친 기밀 문서를 조작해서 나를 모함하려 하고 있다. 박태수는 책상 위에 놓인 조작된 서류 도진이 흑룡파의 보스라는 가짜 증거를 재혁에게 던졌다. 이걸 보게. 강도진은 단순한 스파이가 아니라 흑룡파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려는 야망을 품은 놈이야. 놈이 미소를 인질로 삼거나 거짓 정보로 세뇌시켰다면 박태수는 재혁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꽉 쥐었다. 자네가 미소를 구해와야 해. 그리고 강도진 그 악마의 숨통을 끊어놓게. 그것만이 우리 경찰의 명예를 지키고 자네의 사랑을 지키는 길이야. 제 혁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박태수의 말이 진실인지 도진이 정말 악인인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존경하는 장인의 말, 그리고 조작된 증거들은 너무나 그럴듯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미소를 데려오겠습니다. 재혁은 주먹을 꽉 쥐고 격려했다. 박태수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차트. 다음날 아침 별장. 비는 그쳤지만 안개가 자욱했다. 도진은 한결 가벼워진 몸으로 일어났다. 부엌에서는 미소가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어제와 달랐다. 슬픔은 사라지고 전이의 불타는 여전사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일어났어, 커피 마셔. 미소가 머그잔을 건넸다. 고마워요. 근데 이제 어쩔 셈이죠. 이 장부만으로는 부족해요. 박태수는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놨을 겁니다. 도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다. 알아. 법정에서 이 장부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손을 썼겠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효력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울 거야. 미소는 냉철하게 분석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확실한 게 필요해. 박태수의 입으로 직접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목소리. 그게 담긴 녹음 파일. 그걸 어떻게 구하죠? 그 영감님은 도청 탐지기를 달고 사는데. 도진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미소는 테이블 위에 지도를 펼쳤다. 인천항의 한 물류 창고가 붉은색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오늘 밤 흑룡파의 남은 잔당들이 마지막으로 대규모 마약 선적을 시도할 거야. 박태수는 증거 인멸을 위해 그 현장에 직접 나타나거나 적어도 실시간으로 지휘를 할 가능성이 커. 함정이네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건가? 도진이 흥미롭다는 듯 눈을 반짝였다. 위험해. 너는 부상 중이니까 여기 있어. 나 혼자 갈게. 미소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도진은 피식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붕대 감은 허리를 한번 두드려 보였다. 팀장님 잊으셨다 본데. 저는 미친 개입니다. 주인님이 위험한 곳에 가는데 혼자 꼬리 내리고 숨어 있을 순 없죠. 도진은 미소에게 다가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다. 그리고 나 없으면 심심하잖아요. 미소는 도진의 손을 쳐내려다 멈칫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싫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의지가 되었다. 좋아. 대신 작전 지휘는 내가 해. 넌 내 뒤에서 어모만 해. 넵, 알겠습니다. 대장님 충성. 도진이 장난스럽게 격려를 붙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다. 목숨을 건 파트너 그 이상의 미묘한 기류가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그때 도진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다. 팀장님, 엎드려. 도진이 미소를 덮치며 바닥으로 굴렀다. 챙그랑. 유리창이 깨지며 최루탄 하나가 거실로 날아들었다. 콜록콜록. 매캐한 가스가 순식간에 퍼졌다. 밖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다.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강도진 한 미소 포위됐으니 순순히 나와라. 이재혁의 목소리였다. 젠장 냄새를 맡고 왔군. 도진이 입을 막으며 욕을 뱉었다. 미소는 눈물을 흘리며 권총을 집어들었다. 재혁 선배, 결국 여기까지 뒤귀인 문으로 나가야 해요. 내 오토바이는 박살났고 팀장님 차는 타이어가 터졌을 겁니다. 도진은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했다. 그는 부엌에 있는 식용유 통과 밀가루 포대를 가져왔다. 뭐 하려는 거야? 즉석 폭탄 제조죠. 5년 동안 건달짓 하면서 배운 게 이런 잡기술뿐이라. 도진은 씩 웃으며 라이터를 꺼냈다. 준비됐어요. 미소는 도진의 손을 잡았다. 까자. 도진이 밀가루를 허공에 뿌리고 불을 붙였다. 크왕. 분진 폭발이 일어나며 현관 쪽에서 거대한 불길이 치솟았다. 경찰 특공대원들이 당황하여 물러서는 사이 도진과 미소는 뒷창문을 깨고 숲속으로 뛰쳐나갔다. 사격 중지 생포해야 한다. 재혁이 소리쳤지만 이미 두 사람은 안개 낀 숲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도진은 미소의 손을 잡고 달렸다. 상처가 터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
미소 역시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도진의 보폭에 맞춰 필사적으로 달렸다. 숲을 빠져나오자 낡은 국도가 나왔다. 지나가던 트럭 한 대가 보였다. 다요. 도진이 트럭 짐칸으로 몸을 날렸다. 미소도 그의 손을 잡고 올라탔다. 트럭은 두 사람을 싣고 멀어져 갔다. 트럭 짐칸 젖은 지푸라기 위에 나란히 누운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내리쬐고 있었다. 살라스네. 미소가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꽤 잘 어울리는 콤비 아닙니까? 보니 앤 클라이드처럼. 도진이 능글맞게 웃으며 미소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 꿈깨. 우린 정의의 사도니까. 미소는 말은 퉁명스럽게 했지만 그녀의 손은 도진의 뺨에 묻은 숯검정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강도진. 네, 죽지 않겠다고 약속해. 마지막까지. 도진은 잠시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흔들리는 눈동자 속에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약속할게요. 팀장님이 있는 한전은 지옥에서도 기어 올라올 겁니다. 도진은 미소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었다. 쿵쿵쿵. 그의 심장이 강하게 뛰고 있었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그녀를 향한 뜨거운 고백이었다. 트럭은 인천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최후의 결전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인천항의 밤 공기는 짰다. 바다 냄새와 기름 냄새, 그리고 녹슨 철의 비릿함이 섞여 코끝을 찔렀다. 낡은 화물 트럭이 덜컹거리며 인천 연안 부두 근처의 허름한 모텔 촌 뒷골목에 멈춰섰다. 내려요 파트너. 강도진이 먼저 뛰어내린 뒤 짐칸에 있는 한 미소에게 손을 내밀었다. 미소는 잠시 그 손을 바라보다가 잡지 않고 스스로 뛰어내렸다. 하지만 착지 않은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고 도진이 능숙하게 그녀의 허리를 낚아챘다. 걔 오빠요. 혼자 센 척하다가 다친다니까. 이 오빠한테 좀 기대라니깐. 도진이 능글맞게 웃으며 윙크를 날렸다. 미소는 얼굴이 확 달아올라 그를 밀쳐냈다. 누가 오빠야 계급으로 따지면 내가 상사야강 순경. 아이고 네네. 팀장님. 근데 지금 팀장님 꼴을 좀 보세요. 거지가 친구하자고 하겠네. 도진의 말대로였다. 미소의 옷은 찢어지고 숯검정이 묻어 엉망이었고 머리카락에는 지푸라기가 붙어 있었다. 도진 역시 피 묻은 붕대를 감고 있기는 매한가지였지만 그는 특유의 뻔뻔함으로 상황을 즐기는 듯 했다. 두 사람은 근처 시장에서 급하게 옷을 샀다. 도진이 고른 옷은 화려한 꽃무늬 몸빼, 바지와 촌스러운 등산 조끼였다. 설마 이걸 입으라고? 미소가 경악하며 물었다. 여기는 항구예요. 세련된 정장이나 트레이닝복 입고 다니면 나 수상한 사람이요 하고 광고하는 꼴이죠. 완벽한 위장을 위해선 현지인처럼 보여야 합니다. 자, 입어요. 도진은 억지로 미소에게 몸빼 바지를 입히고 자신도 낚시조끼를 걸쳤다. 거울 속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은 영락없는 시골 장터의 부부 사기단 같았다. 부합. 도진이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팀장님,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데요. 은퇴하고 나랑 시골 가서 농사나 지을까? 시끄러워. 빨리 작전이나 짜. 미소는 투덜거렸지만 묘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도진의 저 가벼운 농담들이 긴장으로 딱딱하게 굳은 그녀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풀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것이 강도진식 심리적 마사지라는 것을 그녀는 아직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외진 모텔 방을 하나 잡았다. 도진은 침대에 털썩 눕더니 배를 문질렀다. 아, 배고파서 머리가 안 돌아가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짜장면 한 그릇 시킵시다. 지금 이 상황에 짜장면이 넘어가 매웠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잖아요. 그리고 저 피 많이 흘려서 단백질 보충해야 해요. 탕수육도 추가. 도진이 징징거리는 말투로 마치 어린아이처럼 미소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185cm의 거구인 남자가 강아지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올려다보니 미소는 어이가 없으면서도 웃음이 새어나왔다. 알았어 시킬게. 결국 미소는 낡은 전화기를 들었다. 도진은 승리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베개에 머리를 묻었다. 잠시 후 배달된 짜장면을 비비며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작전 회의에 들어갔다. 도준은 젓가락으로 단무지를 집어들고 지도 위를 가리켰다. 여기입니다. 제3 부두 8번 창고. 흑룡파가 밀수품을 보관하는 메인 허브죠. 박태수 차장은 오늘 밤 12시 러시아 조직과 최종 정산을 하기 위해 여기에 나타날 겁니다. 확실해. 장부에 적혀있던 패턴을 분석해보면 100%입니다. 그 영감님은 의심이 많아서 큰돈이 오가는 날엔 꼭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미소는 짜장면을 한 입 가득 넣고 오물거리는 도진을 바라보았다. 먹을 때는 세상 모르겠다는 표정이지만 그의 눈빛은 지도를 뚫을 듯 날카로웠다. 문제는 증거야. 우리가 현장을 덮쳐도 박태수가 나는 잠입 수사 중이었다고 발뺌하면 그만이야. 그 사람은 빠져나갈 구멍을 수십 개는 만들어 놨을 테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생중계죠. 도진이 탕수육을 소스에 푹 찍으며 말했다. 생중계. 경찰청 내부망에 연결된 무전 주파수를 해킹할 겁니다. 박태수가 자신의 입으로 범죄 사실을 시인하는 목소리를 전국의 모든 경찰관들이 실시간으로 듣게 하는 거죠. 미소의 눈이 커졌다. 그게 가능해. 경찰통신망 보안이 얼마나 철저한데. 저기요, 제 친구 키보드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도진이 몸을 앞으로 숙여 미소와 눈을 맞췄다. 갑자기 가까워진 거리에 미소는 숨을 멈췄다. 도진의 눈동자가 장난기 없이 진지하게 빛났다. 저한테는 최고의 파트너가 있잖아요. 한미소 팀장님. 당신의 경찰 아이디 카드와 보안 코드가 있으면 백도어를 열 수 있어요. 네. 보안 코드. 네. 당신을 믿으니까 내 목숨을 맡기는 거고, 당신도 나를 믿으니까 보안 코드를 맡기는 거죠. 공평한 거래 아닌가. 도진은 미소의 입가에 묻은 춘장을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리고는 그 손가락을 제 입으로 가져가 쪽 빨았다. 달다. 미소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 남자는 정말이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재주가 있었다. 네오, 너 진짜. 코드는 도진이 다시 뻔뻔한 얼굴로 손을 내밀었다. 미소는 한숨을 푹 내쉬고는 지갑에서 아이디 카드를 꺼내 던져주었다. 실패하면 널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로미오와 줄리엣 엔딩 나쁘지 않네요. 도진은 킬킬거리며 노트북을 열었다. 미소는 그런 도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이 남자에게 완전히 말려들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기분이 썩 나쁘지 않았다. 잠매제.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장실의 분위기는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박태수 차장은 창밖을 등지고 서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권총 한 자루와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 앞에는 이재혁 경정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재혁아. 박태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비수와 같았다. 이 서류를 보게. 강도진이 5년 동안 흑룡패에서 활동하며 저지른 범죄 목록이야. 살인교사, 마약 유통, 인신매매. 놈은 경찰의 탈을 쓴 악마일세. 재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조작된 증거들이었지만 너무나 정교해서 진짜처럼 보였다. 그리고 놈이 미소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도 알아냈네. 박태수는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도진이 미소에게 약물을 주사하는 듯한 사실은 상처를 치료해주는 장면을 교묘하게 편집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이건 재혁의 눈이 뒤집혔다. 마약 성분의 자백제야. 놈은 미소를 중독시켜서 조종하고 있는 거야. 미소가 지금 놈을 돕고 있는 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일세. 박태수는 재혁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싸 쥐었다. 마치 자식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아버지처럼. 재혁아, 미소를 구할 사람은 자네밖에 없어. 놈은 오늘 밤 인천항에서 밀항을 시도할 거야. 미소를 데리고.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놈을 죽여. 재판 따위는 필요 없어. 놈이 살아있는 한 미소는 영원히 놈의 꼭두각시가 될 거야. 경찰의 명예와 자네의 사랑을 지키는 길은 그것뿐이네.
박태수는 책상 위의 권총을 재혁의 손에 쥐어주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재혁은 권총을 꽉 쥐었다. 그의 눈에서 이성이 사라지고 광기 어린 집착만이 남았다. 알겠습니다. 제 손으로 끝내겠습니다. 재혁이 나가자 박태수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위스키 잔을 들었다. 사랑개 눈먼 남자는 최고의 살인 병기지. 잘가게 강도진. 길길. 밤 11시 30분 인천항 제3부두. 컨테이너들이 미로처럼 쌓여있는 야적장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어 컨테이너 사이를 지날 때마다 기괴한 휘파람 소리를 냈다. 도진과 미소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도진은 부상당한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민첩했다. 전방 2시 방향 저격수 하나, 도진이 수신호를 보냈다. 미소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컨테이너 뒤로 돌아가 소리 없이 저격수의 등 뒤로 접근했다. 이에 유비, 미소가 저격수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르자 놈은 몇 번 버둥거리다 축 늘어졌다. 미소는 놈을 끌어내리고 도진에게 오케이 신호를 보냈다. 도진은 엄지를 치켰으며 입모양으로 멋진데 내 여자라고 속삭였다. 미소는 눈을 흘겼지만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다. 두 사람은 8번 창구 지붕 위로 올라갔다. 천장의 환기구를 통해 창구 안을 내려다보았다. 창구 안은 대낮처럼 환했다. 수십 명의 흑룡파 조직원들이 도열해 있었고 중앙에는 거대한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상석에 익숙한 얼굴이 앉아 있었다. 박태수. 그는 여유롭게 시가를 피우며 러시아 마피아 보스와 악수를 하고 있었다. 드디어 만났네, 영감님. 도진이 작게 중얼거렸다. 그는 배낭에서 소형 도청 장치를 꺼내 줄에 매달아 환기구 틈으로 천천히 내려보냈다. 동시에 미소는 노트북을 켜고 경찰청 내부 통신망 접속을 준비했다. 준비됐어. 언제든지. 창구 안에서 박태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 물건은 순도가 아주 높아. 서울 시내에 풀리면 한 달 안에 수백억은 거뜬할 거야. 경찰 쪽 단속은 내가 다 손 써놨으니 걱정 말고. 확실합니까? 미스터 박강도진이라는 쥐새끼가 설치고 있다던데. 러시아 보스가 물었다. 하하하하, 그 쥐새끼 이미 처리했어. 내 충직한 사냥개가 곧 놈의 목을 가져올 거야. 그리고 그 쥐새끼한테 홀린 멍청한 여형사년도 같이 정리될 거고. 미소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박태수의 입에서 나온 여형사년이라는 말. 자신이 평생을 아버지처럼 따랐던 사람의 본모습이었다. 도진이 미소의 손을 따뜻하게 덮었다. 침착해요. 지금 화내면 지는 겁니다. 저 목소리 전국의 경찰들이 다 듣게 해주자고요. 미소는 심호흡을 하고 엔터키를 눌렀다. 시스템 전국 경찰 무전망 해킹 접속 완료. 브로드캐스팅 온. 이제 박태수의 목소리는 서울, 부산, 광주 대한민국 모든 순찰차와 경찰서의 무정위를 통해 생중계되기 시작했다. 자, 건배하지. 흑룡파와 나의 영원한 제국을 위하여. 박태수가 잔을 높이 들었다. 바로 그 순간 도진이 창고의 메인 전원을 차단하는 스위치를 눌렀다. 바바스. 창고 안에 모든 불이 꺼지고 암흑천지가 되었다. 조직원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사이 도진은 미리 준비한 섬광탄 2개를 아래로 떨어뜨렸다. 번쩍 강렬한 빛과 함께 굉음이 울렸다. 지금이야. 도진과 미소는 로프를 타고 창고 바닥으로 뛰어내렸다. 누구냐? 박태수가 소리쳤다. 연기 속에서 도진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한 손에는 권총을, 다른 한 손에는 마이크를 든 채. 그의 등 뒤에서 미소가 차가운 눈빛으로 총을 겨누고 있었다. 영원한 제국 꿈 깨시지, 박 차장님. 당신의 제국은 오늘부로 폐업이야. 도진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동시에 창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생중계를 들은 인근 경찰들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었다. 박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고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강도진, 내 놈이 제 발로 지옥에 걸어 들어왔구나. 박태수가 손가락을 튕겼다. 그러자
창고의 어두운 구석에서 또 다른 인형이 걸어 나왔다. 이재혁이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총구는 정확히 도진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재혁 선배. 미소가 경악하며 불렀지만 재혁은 들리지 않는 듯했다. 재혁아, 쏴라. 저놈이 내 여자를 망친 악마야. 죽여서 증명해라. 너의 충성심과 사랑을. 박태수가 뱀처럼 속삭였다. 도진은 재혁을 바라보았다. 엘리트 경찰 정의에 사도라 불리던 남자가 권력의 노예가 되어 서 있었다. 이 경정 정신 차려. 넌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 도진이 소리쳤지만 재혁의 손가락은 서서히 방가쇠를 당기고 있었다. 미안하다, 도진아. 하지만 미소를 위해서다. 당, 총성이 인천항의 밤하늘을 찢었다. 도진의 몸이 뒤로 튕겨 나갔다. 안 돼. 미소의 절규가 창고 안을 메아리쳤다. 피가 튀어 공중에 흩뿌려졌다. 쓰러지는 도진의 눈과 미소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화약 냄새가 매캐하게 진동하는 인천항 8번 창고. 제3부두에 밤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강도진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왼쪽 어깨에서 붉은 피가 솟구쳐 나와 그의 낚시 조끼를 적셨다. 도진아. 한 미소가 비명을 지르며 그에게 기어갔다. 그녀의 손이 도진의 상처를 눌렀다. 따뜻하고 끈적한 액체. 미소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도진의 뺨 위로 흘러내렸다. 안 돼. 눈 떠, 제발. 박태수는 그 광경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박수를 쳤다. 짝짝짝. 건조하고 소름 끼치는 박수 소리가 창고 안을 울렸다. 훌륭해, 이재혁. 아주 훌륭해. 드디어 자네가 진정한 내 가족이 되었군. 사사로운 감정을 끊어내는 것, 그게 바로 권력자의 자질이지. 이재혁은 총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초점 잃은 눈동자는 쓰러진 도진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제가 쐈습니다. 차장님 말씀대로. 재혁이 몽유병 환자처럼 중얼거렸다. 그래, 잘했다. 이제 저 여자도 처리해. 증거는 남기면 안 되니까. 박태수가 무심하게 명령했다. 마치 쓰레기를 치우라고 말하는 듯한 말투였다. 그때였다. 굴러우, 커허. 쓰러져 있던 도진이 거친 기침을 토해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몸을 뒤척였다. 아, 진짜 더럽게 아프네. 야, 이재혁, 너 사격 연습 좀 더 해야겠다. 심장을 노리라니까 어깨를 맞추냐. 도진이 비틀거리며 상체를 일으켰다. 미소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도진은 창백한 얼굴로 미소에게 윙크를 보냈다. 걱정 마요. 뼈는 안 다쳤으니까. 그냥 좀 따끔하네. 박태수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다. 살아있어, 끈질긴 놈. 도진은 미소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일어섰다. 그리고 흔들리는 눈빛으로 서 있는 재혁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재혁아, 이재혁. 내 총구는 흔들리고 있었어. 사리가 없었지. 넌 무의식 중에 급소를 피했어. 왜 내 안에 경찰이 거부했기 때문이야. 닥치란 말이야. 재혁이 다시 총을 겨누며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서려 있었다. 잘 봐, 이재혁. 네가 충성하려는 저 남자를 봐. 도진이 피 묻은 손으로 박태수를 가리키며 일갈했다. 저자는 방금 내 약혼 여인 미소까지 죽이라고 명령했어. 네가 사랑하는 여자를 자신의 안위를 위해 가차없이 버리는 저자가 정말 네가 꿈꾸던 정이냐. 재혁의 시선이 박태수에게로 향했다. 박태수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다. 재혁아, 흔들리지 마라.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건 당연한 이치야. 미소는 이미 오염됐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면 썩은 가지는 쳐내야 해. 미소가 썩은 가지입니까?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요. 장인어른, 저에게 미소는 제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박태수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재혁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총구를 돌렸다. 그의 총구는 이제 도진이 아닌 박태수의 심장을 향하고 있었다. 저는 경찰입니다, 차장님. 그리고
미소의 남자입니다. 재혁의 눈빛이 돌아왔다. 광기가 거치고 올곧고 선명한 이성이 그 자리를 채웠다. 창고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도진이 해킹한 무전망을 통해 박태수의 모든 자백이 송출되었고 이제 인천경찰청 병력이 이곳을 포위하고 있었다. 꽤 끝났어, 박태수. 당신의 제국은 무너졌어. 순순히 투항해. 도진이 외쳤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흑룡파 조직원들은 밖에서 들려오는 경찰차 소리에 동요하며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러시아 마피아들은 이미 상황이 틀어진 것을 감지하고 비상구 쪽으로 슬금슬금 이동했다. 하지만 박태수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미친 사람처럼 크크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끝났다고. 아니, 아직 안 끝났어.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나. 나는 대한민국 경찰청 차장 박태수야. 나는 절대로 심판받지 않아. 박태수는 번개 같은 속도로 움직였다. 그는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작은 리모컨, 빨간 버튼이 달린 기폭 장치였다. 모두 움직이지 마. 박태수가 고함을 질렀다. 그의 한 손은 기폭 장치를, 다른 한 손은 어느새 자신의 재킷을 젖혀 보이고 있었다. 그의 허리춤에는 시사 폭약이 칭칭 감겨 있었다. 미친. 도진이 욕설을 내뱉었다. 이 창고 전체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 내가 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불고기 파티가 되는 거야. 박태수의 눈은 완전히 마시가 있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것이 아니라 쥐가 스스로 폭탄이 되어 고양이를 길동무로 삼으려는 형국이었다. 재혁아, 총 버려. 그리고 미소를 이리로 보내. 박태수가 명령했다. 안 됩니다, 미소만은. 재혁이 소리쳤지만 박태수는 엄지손가락을 버튼 위에 올리며 위협했다. 셋셀 동간 안 보내면 다 죽는다. 하나. 도진은 식은땀이 흘렀다. 박태수는 허세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명예가 실추된 채 감옥에 가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할 위인이었다. 갈 테니까 멈춰요. 미소가 손을 들고 앞으로 나섰다. 팀장님. 도진이 말렸지만 미소는 고개를 저었다. 상관없어. 나 때문에 너희가 죽게 놔둘 순 없어. 미소는 천천히 박태수에게 걸어갔다. 박태수는 미소의 머리채를 거칠게 낚아채고 그녀의 관자놀이에 총을 겨눴다. 그리고 미소를 인간 방패로 삼아 뒷문, 즉 바다와 연결된 하역장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기레을 터라. 헬기를 준비시켜. 10분 내로 헬기가 오지 않으면 미소 머리에 구멍을 내고 버튼을 누르겠다. 박태수는 광기 어린 눈으로 도진과 재혁을 번갈아 보았다. 도진과 재혁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5년 전 경찰대학 시절 라이벌이었지만 누구보다 호흡이 잘 맞았던 파트너. 내가 시선을 끈다. 네가 쏴. 재혁의 눈빛. 안 돼. 폭탄 스위치를 놓치면 끝이야. 접근해야 해. 도진의 눈빛. 그때 창고의 철문이 굉음과 함께 뜯겨 나갔다. 경찰 특공대다. 무기를 버려라. 특공대원들이 진입하며 연막탄을 터뜨렸다. 이 멍청한 놈들이. 박태수는 당황하며 기폭장치를 누르려 했다. 그 찰나의 순간 도진은 고통을 잊고 전력으로 질주했다. 인간의 속도가 아니었다. 재혁아, 쏴. 도진이 소리쳤다. 재혁은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당. 총알은 박태수의 오른쪽 어깨를 정확히 관통했다. 충격으로 박태수가 휘청거리며 미소를 잡고 있던 손이 느슨해졌다. 지금이야, 피해요. 도진이 몸을 날려 미소를 밀쳐냈다. 미소는 바닥을 구르며 사선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박태수는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악귀처럼 웃으며 기폭장치를 쥔 왼손을 들어 올렸다. 같이 죽자, 지옥으로 가자. 강도진. 그의 엄지손가락이 빨간 버튼을 누르기 직전이었다. 도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어시웠다. 총을 쏘기엔 늦었다. 도망치기엔 더 늦었다. 그는 박태수에게 그대로 몸을 날렸다. 농해처럼 도진은 박태수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대로 하역장 밖 검푸른 바다를 향해 돌진했다. 안 돼, 도진아. 미소의 절규가
찢어질 듯 울려 퍼졌다. 잘 있어요, 내 사랑. 도진은 마지막 순간 미소를 향해 슬프지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두 사람의 몸이 허공으로 떴다. 그리고 박태수의 손가락이 버튼을 눌렀다. 고와. 거대한 폭발음이 인천항을 뒤흔들었다. 창고 지붕이 날아가고 시뻘건 화염이 밤하늘을 집어삼켰다. 도진과 박태수가 떨어진 바다 위로도 폭발의 잔해와 불기둥이 솟구쳤다. 강도진. 미소는 폭발의 열기 속에서도 바다를 향해 기어가려 했다. 재혁이 달려와 울부짖는 미소를 뒤에서 꽉 끌어안았다. 엔나베뷰아, 이거 놔. 도진이가 저기 있단 말이야. 미소는 재혁의 품에서 발버둥치며 오열했다. 그녀의 눈앞에서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가 화염 속으로 사라졌다. 출렁이는 검은 바다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저 매정한 파도 소리만이 타오르는 불꽃을 비웃듯 철썩거릴 뿐이었다. 폭발의 섬광이 삼켜버린 인천항의 밤은 잔혹하리만큼 고요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는 시커멓게 그을렸고 바다는 무심하게 검은 파도만을 토해내고 있었다. 도진아, 강도진. 한 미소는 부서진 선착장 끝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바다를 불렀다. 목이 쉬어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이재혁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렸지만 그녀는 뿌리치고 차가운 바닷물을 향해 손을 뻗었다. 마치 금방이라도 그가 젖은 머리를 털며 물 위로 올라와 팀장님, 물이 좀 차네요. 라고 농담을 던질 것만 같았다. 해양경찰의 수색 작업이 3일 밤낮으로 이어졌다. 박태수의 시신은 발견되었다. 폭발의 충격으로 훼손된 상태였지만 신원은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강도진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찢어진 낚시조끼 조각 하나만이 파도에 밀려왔을 뿐. 그렇게 그는 바람처럼 나타나 도시를 구하고 바람처럼 사라졌다. 1년 후 서울의 봄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여의도 윤중로에는 벚꽃이 만개했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행복을 찾아 거리를 활보했다. 세상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박태수 차장의 비리는 만천에 드러났고 경찰 조직은 대대적인 개혁을 겪었다. 흑룡파는 와해되었고 관련자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한미소는 더 이상 마약 수사대 팀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표를 냈었다. 도진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정의라 믿었던 조직에 대한 회의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경찰청장의 만류와 동료들의 설득으로 1년간의 휴직계를 내고 지금은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미소가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을 맞이했다. 화사한 꽃들 속에 파묻혀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공허했다. 그녀의 가게 한 구석에는 언제나 프리지아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도진이 언젠가 지나가는 말로 노란색이 잘 어울린다고 했던 꽃이었다. 딸랑. 풍경 소리가 울리고 우체부 아저씨가 들어왔다. 미소 애씨 등기 왔습니다. 미소는 장갑을 벗고 봉투를 받아들었다. 발신인 이름이 없었다. 이상한 예감에 봉투를 열자 안에는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과 메모지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 배경은 남태평양의 어느 이름 모를 섬 같았다. 야자수가 우거진 해변 해먹에 누워 선글라스를 끼고 칵테일을 마시는 남자의 모습. 얼굴은 선글라스에 가려져 있었지만 입꼬리에 걸린 그 특유의 능글맞은 미소. 그리고 쇄골 아래 살짝 보이는 용문신의 꼬리. 미소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급하게 메모지를 펼쳤다. 지옥에 갔더니 염라대왕이 반품시키더라. 성격이 너무 더러워서 저승물 흐린다고. MD 맷떡. 나쁜 자식. 미소의 눈에서 1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녀는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가게를 뛰쳐나갔다. 다시 제티에.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자동문이 열리고 수많은 인파가 쏟아져 나왔다. 미소는 까치발을 들고 누군가를 찾았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살아있었다. 그가 살아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목발을 짚고 절뚝거리며 걸어 나오는 한 남자가 보였다.
헐렁한 하와이안 셔츠에 반바지 차림. 한쪽 다리에는 깁스를 하고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남자. 강도진. 그는 여전히 뻔뻔하고 여전히 빛이 났다. 미소는 그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도진이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그녀를 발견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이내 활짝 웃었다. 에어라 꽃집 사장님이 여기까지 웬일이실까? 꽃 배달 왔어요. 미소는 대답 대신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다. 아니, 거의 들이받았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애육의 팀장님, 나 환자라니까 갈비뼈 아직 덜 붙었어. 도진이 비명을 질렀지만 미소는 그를 놓지 않았다. 그의 가슴에서 들리는 심장 소리, 쿵쿵쿵. 살아있는 소리였다. 살아있었어. 정말 살아있었어. 아이고 숨 막혀. 네네. 이 강도진이가 그렇게 쉽게 죽을 리가 없잖아요. 바다에 빠졌는데 마침 지나가던 참치잡이 원양어선 그물에 걸렸지 뭡니까. 덕분에 1년 동안 공짜 참치는 실컷 먹었네요. 도진은 능청스럽게 말하며 미소의 등을 토닥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역시 이 순간을, 이 온기를 1년 동안 사무치게 그리워했으니까. 미소가 고개를 들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그를 노려보았다. 그럼 연락을 했어야지. 1년 동안 사람을 이렇게 말려 죽이는 게 어디 있어. 미소의 주먹이 도진의 가슴을 퍽퍽 쳤다. 아야 연락하려고 했지. 근데 거기는 와이파이도 안 터지는 망망대해였다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좀 멋있게 등장하고 싶었어요. 다 나와서 짠하고 매우 씻기는 갯불. 너 진짜 죽여버릴 거야. 어허, 사람 살려. 전직 경찰이 무고한 시민 패네. 공항 사람들이 쳐다보며 수군거렸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도진은 목발을 한쪽으로 치우고 한 팔로 미소의 허리를 감싸 안아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에 깊게 입을 맞췄다. 공항의 소음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세상에 오직 두 사람만 남은 것 같았다. 짠내 나는 눈물맛과 달콤한 재회의 맛이 뒤섞인 키스였다. 보고 싶었어요, 한 팀장님. 아니, 미소야. 도진이 입술을 떼며 속삭였다.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미소의 얼굴이 붉어졌다. 나도 보고 싶었어, 미친갈. 며칠 후 서울의 한 카페. 이재혁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제복 대신 단정한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는 박태수의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도진을 돕고 자백한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파면되었다. 지금은 사립탐정사무소를 준비 중이었다. 오래 기다렸냐, 배신자. 도진이 절뚝거리며 다가와 맞은편에 앉았다. 미소가 그 옆에 앉아 도진의 목발을 정리해 주었다. 재혁은 도진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살아 돌아와서 다행이다, 강도진. 내 장례식 때 육개장 안 먹길 잘했네. 당연하지. 내 육개장은 아주 비싸거든. 그나저나 탐정사무소 너같이 꽉 막힌 놈한테 의뢰가 들어오겠냐. 내가 좀 도와주면 되지. 미친 개의 감각이 필요하거든. 재혁이 손을 내밀었다. 화해의 제스처였다. 도진은 잠시 그 손을 바라보다가 찰싹 소리가 나게 손바닥을 마주쳤다. 좋아. 대신 수익 배분은 6대 4다. 내가 6인 거 알지? 7대 3으로 하자. 내가 사장이야. 이 자식이 목숨 구해줬더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세 사람은 소리내어 웃었다. 과거의 상처와 앙금은 봄눈 녹듯 사라지고 새로운 우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날 밤 미소의 옥탑방. 도진과 미소는 평상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다시 경찰로 갈 거야. 미소가 물었다. 그녀는 이미 복직 신청서를 낸 상태였다. 도진은 맥주캔을 따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경찰 조직은 나랑 안 맞아. 서류 작성하는 것도 귀찮고 윗분들 비위 맞추는 것도 질색이고. 그럼 뭐하게, 백수하게. 재혁이랑 탐정사무소나 해보려고. 법의 테두리 밖에서 노는 게 내 체질이잖아. 그리고
도진이 미소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한 미소 경감님의 전용 정보원이 되어드려야지. 이번엔 공짜로. 정말 정보료 안 받을 거야. 돈 대신 다른 걸로 받아야지. 뭘로 뭐? 도진은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볼을 톡톡 두드렸다. 비뽀뽀 예백회권. 유효기간 없음. 미소는 피식 웃으며 도진의 볼을 꼬집었다. 그 꿈 깨세요. 대신 평생 소주 친구는 해줄게. 콜, 낙장 불입이다. 도진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미소는 그 손가락에 자신의 손가락을 걸었다. 도진아. 응, 고마워요. 내 인생에 나타나줘서. 그리고 살아와줘서. 나도 고마워요. 나를 사람답게 살게 해줘서. 당신이 내 구원이야. 한 미소. 밤하늘의 별이 쏟아지고 있었다. 도진은 미소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미소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앞으로도 수많은 사건과 위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다치겠지만 두 사람이 함께라면 그 어떤 어둠도 두렵지 않았다. 전설의 잠입경찰 미친개 강도진과 열혈 형사 한미소.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자, 이제 2차 가야지. 우리 집 가서 라면 먹고 갈래. 도진의 뻔한 작업 멘트에 미소가 박장대소를 터뜨렸다. 그래 가자. 대신 설거지는 네가 해.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서울의 밤하늘 높이 울려 퍼졌다. 행복하고 소란스럽고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밤이었다. 자, 에필로그. 3개월 후 강남의 한 사건 현장. 폴리스 라인 안으로 트렌치코트를 입은 미소가 걸어 들어갔다. 한 팀장님 오셨습니까? 후배 형사들이 격려했다. 상황 보고해. 용의자가 건물 안에서 인질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입이 어렵습니다. 미소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옥상 쪽을 올려다보았다. 그때 옥상 난간에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에어이, 거기 짭새들. 피자 배달 왔습니다. 강도진이었다. 그는 옥상 환기구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와 창문을 깨고 안으로 진입했다. 와장창, 유아급 뭐야? 이 미친놈은 용의자의 비명소리. 잠시 후 무정위에서 도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상황 종료. 범인 확보 완료. 아, 팀장님, 이 녀석이 반항하다가 내 명품 셔츠를 찢었는데 이거 청구됩니까? 미소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도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기각한다. 빨리 데리고 나와. 밥 먹으러 가게. 라저댓 사랑합니다, 팀장님. 무정이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가 오늘도 그녀의 심장을 뛰게 했다. 정의는 승리하고 사랑은 계속된다. 영원히.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경찰서 안에 숨은 얼굴을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도진의 유쾌한 액션과 한미소의 따뜻한 사랑 이야기를 쓰면서 저 또한 매우 행복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두 주인공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희망과 웃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소설이 여러분께 작은 즐거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작품에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